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할 때 제주도가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이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만약에 1심 판결대로 재판이 최종 확정된다면 이 녹지 측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모든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될 수 있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은 2018년 12월. 이후 녹지 측이 석 달이 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제주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다며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문을 열지 않은 것이라며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녹지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의 전제가 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의료기관 개설 주체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 외에는 의료법을 따라야 한다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은 위법하다는 겁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녹지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병원 개설 지연 등에 따른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 또 앞으로 추진되는 다른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도 제한할 수 없게 돼 공공의료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영리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으로 될 것이라는 매우 심각한 우려 상황이. 이번 판결에 대해 제주도는 녹지 측이 이미 병원 건물과 토지 등을 국내 다른 법인에 매각해 외국인 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잃었다며 심의위를 통해 허가 취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항소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지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에 대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녹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음 주에 열릴 제주도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입법화되고 시행됨으로써 다른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됐다며 국제적으로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제주에는 국립묘지가 없어 제주 출신 한국전쟁 전사자 등 유공자 묘는 일반 묘지 등에 흩어져 있었죠. 지난해 국립제주호국원이 문을 열면서 이들의 유해를 옮겨 안치하는 첫 합동 봉안식이 거행됐습니다. 60여 년 만에 국립묘지로 안장하게 된 이 감격스러운 현장을 이따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품은 아들. 빛나는 훈장 뒤로 해병대 장병들이 유골함을 들고 따릅니다. 지난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돌아와 1960년 사망한 고 백옥간 병장. 60년 넘게 마을 공동묘지에 모셨다가 이제서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된 아들은 감격스런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금 감기가 너무 무량하고요. 제가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제 효도를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국립제주호국원에 옮겨 안장된 유해는 제주 출신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17위와 이들의 아내 등 모두 28위. 그동안 제주에 국립묘지가 없어 마을 사설묘지나 봉안당에 모셔져 있던 것으로 지난해 말 국립제주호국원이 문을 연 이후 합동 봉안식이 거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현묘지하고 호국원은 전혀 다른 장소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호국원으로 모시는 게 저희들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도 내 사설 묘지와 초야에 묻혀있던 17명의 영현이 모셔지면서 지금까지 160명의 국가유공자가 이곳 제주 호국원에 안장됐습니다. 도내 사설 묘지 등에 흩어져 있는 제주 출신 유공자 묘는 6천여 기. 제주도와 무공수훈자회 제주도 지부는 국립제주호국원 개원 이후 유공자묘 1,300기가 이장을 신청했고 앞으로 유공자묘 3천여 기가 제주호국원으로 이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도 내 벚꽃 명소에 심어진 왕번 나무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대부분 수십 년 전에 일본에서 자란 왕번 나무를 접목해서 기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공공기관에서 가로수는 이 제주 자생 왕번 나무로 교체하기 시작했는데 민간 묘목 시장에서는 여전히 일본산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왕벚꽃 터널로 유명한 제주시 전농로. 이곳의 왕벚나무들은 40년 전에 일본에서 자란 왕벚나무를 접목해서 기른 것들입니다. 그런데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유독 어린 왕벚나무가 눈에 띕니다. 제주시와 한라 생태숲이 공동으로 죽은 나무를 대신해 2년 전에 제주 자생종으로 바꿔 심은 겁니다. 지금까지 10그루가 교체됐습니다. 나무 안에는 전자칩이 들어있어 단말기를 갖다 대면 고유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유의 번호가 생기면 이 나무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생육이 어떻게 자라는지 저희가 연구를 하려고 바코드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제주 자생 왕벚나무 묘목을 보급하고 있는 제주도 한라 생태숲. 천연기념물 159호로 지정된 제주시 봉계동 왕벚나무의 겨울순을 이용해 조직 배양으로 증식시키고 있습니다. 5, 6년 정도 자라면 전자칩을 넣어 이력 관리를 시작합니다. 2017년부터 보급한 왕벚나무는 모두 5,000그루. 장기적으로는 제주도 내 모든 가로수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일본 수종을 수령이 다 됐습니다. 보통 60년 정도 되면 수령이 다 되는데 향후에는 제주도에서 자라는 왕벚나무 수종으로 대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왕벚나무 묘목은 연간 2,000그루 정도. 하지만 공공기관에 제공하기에도 모자라 민간 보급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유통되는 왕벚나무 묘목은 대부분 다른 지방에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일본산 왕벚나무를 접목해서 만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제주 자생 왕벚나무를 보급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적 농가에서 일본에서 들어온 나무 중에서 접목을 해가지고 증식을 합니다. 꽃이 일찍 피는 것, 다소 늦게 피는 것, 색깔의 다양성, 새로운 품종을 육종을 해가지고 증식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산지 논쟁을 넘어 제주 왕벚나무의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711명이 발생한 데 이어 오늘 오후 5시까지 3,058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8만 3천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5명이 숨져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24명으로 늘었습니다. 허양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허양진 예비후보는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라는 정치 지형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제주의 가치와 품격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허양진 예비후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과 국제자유도시 완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고창근 제주도 교육감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100% 여론조사로 보수 단일 후보를 결정하자고 김광수 예비후보에게 제안했습니다. 고창근 예비후보는 이달 안에 실시되는 언론사 여론조사 2개 이상을 합산하는 방식에 김광수 예비후보가 동의한다면
오는 1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 택시에서 요금을 부풀려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결제된 택시요금 44만 건 가운데 6.7%는 미터기를 초과해 받았고 14%는 미터기를 켜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에 추가로 지급된 보조금 7,500여만 원을 회수하고 종사자들을 재점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는 자연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입도객에게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제주에 입도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경보전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다른 부담금과 중복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삼화 부영 임대 아파트에 대해 제주시가 분양 전환 합의서 작성을 중단시켰습니다. 제주시는 분양 전환 시기와 절차를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부영주택에 요청했고 감정평가 재감정과 분양가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오영훈 도지사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장성철 도지사 예비후보도 일방적 분양 전환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